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반면 신축 아파트 몸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다시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 효과를 두고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이번에는 민간 택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재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시기인데 그 입주자 모집 시점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의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현재 시장 경제에 좀 위반이 된다. 그래서 시장 경제가 위축될 것이다라고 반대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 찬성하는 분 입장에서는 현재 좀 분양가가 굉장히 과도해서 집값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 그 주범이 바로 재건축 아파트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그 조합원과 건설사의 폭리를 좀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뭐 시책이 발표됐으니까 효과는 좀 당분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자,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된 이후에 신축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재건축 단지의 가격은 좀 꺾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지금 상황은 어떤지 좀 설명을 이 해주시죠. 정부가 목표로 했던 게 결국은 이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을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아마 예.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이 좀 하락을 했고요. 대신 이제 그 일반 아파트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정부 정책 발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강남 집값도 한동안 좀 약간 좀 횡보를 하면서 약간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런 이제 정책이 발표되면서 일반 아파트는 이제 소폭 이제 약간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 재건축 아파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가격이 지금 굉장히 양분화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단언하기 좀 어려운 시점입니다. 예, 가격 변화가 뭐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뭐 1억에서 2억 정도인데 강남 예. 아파트 가격이 몇십억대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그동안 이제 떨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1, 2억 정도에서 이제 하락과 상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전제는 민간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내려간다는 사실인데 이와 함께 근데 공급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공급 감소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이제 정부 규제가 발표가 되면 항상 나왔던 이슈거든요. 예. 공급량이 감소됐다. 근데 지금까지 이러한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서 전체 아파트 시장의 공급량이 감소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먼저 이제 가격적으로 보면은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 가격이 수십억대이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수요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네. 사실 강남에서는 크게 이제 그 변동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제 일반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제 무주택자들이 많습니다. 실수요자가. 그래서 일부 지방에서는 이제 공급 물량이 소폭 감소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그 분양가가 좀 하락하면서 시장은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도입 예고로 역전세난을 우려했던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도 좀 반전이 됐는데요. 자, 현재 이제 전세 시장 상승세 당분간 좀 이어질까요? 죄송한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세 가격 상승도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요. 예. 전세 시장 전세 가격 상승이 꼭 이러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전세 시장의 뭐 수요가 급속하게 해서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이제 크게 뭐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특히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가의 주택이다 보니까 이미 전세 세입자와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 실수요자 사이에 갭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이제 일반 그 이외 지역, 일반 중소도시나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할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서 전매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이제 확대를 하기로 했는데 과연 이게 로또 청약을 막는데 좀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이제 우리가 좀 아이러니한데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나 이제 그 건설업자가 이런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면은 괜찮고 네. 실수요자가 좀 싸게 분양받아서 시세 차익을 챙기면 로또 청약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네. 결국은 여기에 대한 이 차익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존에는 이제 저기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가져갔다면 이제 그 부분을 일반 이제 분양하는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인데 네. 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문제는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 이걸 풀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10년까지 가겠다고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시장에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10년 동안 전멸하지 못하게 꽁꽁 묶어둔다면 제가 보기에는 버틸 수 있는 실수요자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대출을 많이 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이 정책을 얼마나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최근에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서 이제 예. 국민 절반 이상이 이제 청약통장 가지고 있는 셈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청약 경쟁이 좀 치열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이번 이제 정부 대책으로 가장 혜택을 보시는 분은 이제 무주택자 중에서 청약 가점이 좀 점수가 높은 고순위자들에게 예. 굉장히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무조건 이제 신규 아파트를 1순위로 목표를 세워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서 옥석을 가려서 정말 좋은 아파트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지 주의사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물론 이제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매 기간이 10년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네. 만약에 10년까지 간다면 중간에 이제 규제가 풀리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은 막대한 또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버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1주택 보유자, 이전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당분간 좀 기다리시는 것이 관망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인해서 가장 이제 큰 영향을 받는 곳이 재건축 재개발 추진 단지들일 텐데요. 착공에 들어간 단지 또 관리 처분 인가 그 단지들 같은 경우 고민이 지금 큰 상황일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되는 게 입주자 모집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분양물에 대한 모집 분양 공고인데요. 네. 그 전에 이미 관리 처분 계획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분양가가 달라지면 관리 처분 계획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짜고 조합총회를 다시 하는 이런 다시 이제 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체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분담금이 이제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오를 경우 사업이 당분간 중단될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러나 그래서 당분간 이제 상한제 폐지를 기다리는 이런 단지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초구의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이 3년 초과에 좀 몰렸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최악의 경우에 관리 처분 인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상한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 관리 처분 계획이 이제 무효 소송 그 판결이 났습니다. 무효 판결이.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조합 핵심 관계자들은 항소심을 이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항소심이 진행이 되면은 뭐 최소 1년 내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네. 1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피해갔던 재건축 초과의 환수도 이제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상한제까지 겹치면 이중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상한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이제 이런 그 사업이 지체되고 초과이익 환수의 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뭐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 헌법 소원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이런 논란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부가 공적인 목적으로 민간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냐라는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처분 계획이 다 끝나고 이제 일반 분양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하기 전 단계인데 이것은 이제 그렇다면 사업이 거의 이제 결정이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근데 네. 이것이 이제 소급 적용이 돼서 다시 처음부터 사업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소급 적용의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사유재산 부분은 공적인 어떤 그 목적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유재산에 대한 개인 사유재산권이 먼저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이제 그 어떤 대법원 판결 보면은 반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체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은 시간이 여러 가지 금융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성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어떤 재건축 사업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이 시행을 앞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좀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실제로 10월에 적용이 될 예정인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좀 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정부 정책이 나오면 내 집 모든 대한민국 전체가 이 분양가 상한제 제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 지역하고 이제 일부 경기도 수도권 일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부분의 지역들은 지금 분양가를 할인해도 분양이 되지 않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극히 일부 지역이다라고 국민 시청자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이제 기존 안대 세 가지죠. 기존 안대로 이걸 추진하느냐, 아니면 좀 축소를 해서 추진하느냐, 아니면 이것은 이제 추진하지 못하고 좌초될 것이냐라는 생각인데 먼저 이제 지금은 이제 시장 상황이 가장 문제고요. 시장이 계속 특히 강남 강남 아파트 시장이 계속 과열 상태로 간다면 정부가 이것을 이제 기존 안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1차적으로 내년 이제 총선도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정부에서는 10월에 추진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에 조율 과정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최소한 조금 다소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어떤 그 부동산 정책의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